프레데리케 오늘도 남편이 또 밤 10시까지 일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살고 있는 프레데리케 34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 민수 36는 한국에서 이주해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오후 4시 반이면 칼같이 퇴근하고 저녁은 가족과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나라에서 우리 집만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남편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삶은 늘 조용하고 규칙적이다. 사람들은 오후 4시 반쯤이면 칼같이 퇴근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여유로운 저녁을 보낸다. 마트, 카페, 약국까지 다 일찍 문을 닫는다. 저녁 6시가 넘으면 거리는 한산해지고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풍경이 창문 너머로 보인다. 이곳 사람들에게 저녁 시간은 신성한 영역이다. 일은 사무실에 두고 오는 것, 그게 덴마크식 삶의 철학이다. 나는 프레데리케, 올해 34살이다. 코펜하겐 토박이로 태어나 자랐고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다. 매일 오후 4시 정각에 도서관 문을 닫고 자전거를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우리 아파트로 돌아온다. 니아오 누나 근처의 작은 아파트는 아늑하고 따뜻하다. 창문 밖으로는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보이고 저녁이면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그런데 우리 집은 다른 집들과 정반대였다.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쯤이면 거실에서는 한국어가 들려왔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다. 남편 민수는 36살, 한국에서 이주해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우리는 3년 전 한국 여행 중 만났고 1년간의 원거리 연애 끝에 결혼했다. 민수는 덴마크 IT 회사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문제는 퇴근 이후였다. 덴마크인들은 퇴근하면 일 얘기를 하지 않는다. 연락도 하지 않고 업무 메시지는 다음날 아침까지 금기다. 심지어 상사가 저녁 시간에 문자를 보내면 노조에서 문제 삼을 정도다. 이곳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법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다. 저녁 7시, 8시, 심지어 밤 11시에도 노트북을 열어 한국팀과 회의를 했다. 일은 끝나지 않았고 주말에는 조금만 하던 일이 몇 시간씩 이어졌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민수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내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저녁 먹자라고 불러도 민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5분만이라고 했다. 그 5분은 늘 30분이 넘게 이어졌고 음식은 식어갔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민수가 좋아하는 훈제 연어와 감자 요리를 정성껏 준비했다. 친구들은 모두 주말을 즐기러 떠났고 우리도 오랜만에 함께 영화를 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헤드셋을 낀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한국어로 빠르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민수야.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는 손을 들어 잠깐만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 10분, 20분, 30분이 흘렀다. 연어는 완전히 식었고 감자도 차가워졌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웃고 있었다. 다들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만 빼고. 회의가 끝난 건 1시간 뒤였다. 민수는 헤드셋을 벗으며 미안, 급한 일이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다. 민수야, 여기서는 퇴근 후 일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 근로시간법이 엄격하거든. 그러자 민수는 익숙한 듯 웃었다. 덴마크는 덴마크고 나는 그냥 한국식으로 좀 더 성실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성실하게 보이고 싶다는 것, 인정받고 싶다는 것. 그게 정말 민수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가 한국에서 배운 생존 방식일까? 나는 식어버린 저녁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며 생각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까? 우리는 정말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비췄다. 또 메시지 왔어? 내가 물었다. 응, 한국팀에서. 내일까지 확인해야 할 게 있대.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옆에 민수가 있지만 그는 늘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한국과 덴마크 사이
일과 가정 사이 어딘가 불안정한 곳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피를 마시며 민수를 바라봤다. 그는 아침 식사도 거르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토요일인데 왜 이래? 내가 물었다. 조금만 마무리하면 돼. 오후에는 같이 시간 보내자. 민수가 미안한 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조금은 절대 조금이 아니라는 것을. 오후는 아마 저녁이 될 거라는 것을. 덴마크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주말에 일하는 사람, 저녁에도 회의하는 사람,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 민수는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았다. 그의 몸은 코펜하겐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시간은 여전히 서울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니아오 누나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평화롭지 않았다. 무언가 변해야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민수가 이해할지 그게 두려웠다. 문화의 차이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수는 매일 저녁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출근 전 오늘은 일찍 끝내고 같이 저녁 먹자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럴게 오늘은 회의 없어였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언제나 예상치 못한 긴급한 일이 생겼다. 한국 팀에서 갑자기 회의 요청이 오거나 급하게 확인해야 할 코드가 생기거나 내일 아침까지 마감인 보고서가 있거나 화요일 저녁 나는 민수가 좋아하는 덴마크식 미트볼 프리카델러를 만들었다. 감자와 함께 구운 미트볼은 민수가 덴마크 음식 중 유일하게 좋아하는 메뉴였다. 식탁에 접시를 놓으며 나는 불렀다. 민수야, 저녁 준비됐어.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이것만 끝내고. 나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 5분, 10분, 15분이 흘렀다. 미트볼에서 올라오던 김이 서서히 사라졌다. 민수야, 식기 전에 먹어야지. 내가 다시 불렀다. 응, 알았어. 진짜 곧 끝나.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혼자 먹기 시작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20분쯤 지나 민수가 식탁에 왔을 때 나는 이미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 미안.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전자레인지에 돌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수요일 저녁에는 함께 덴마크 드라마를 보기로 했었다. 민수가 덴마크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민수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수는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야, 드라마 시작했어. 내가 말했다. 잠깐만. 이 이메일만 보내면 돼. 민수가 대답했다. 잠깐만이라는 말. 나는 이제 그 말이 최소 30분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혼자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는 코펜하겐 경찰들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1시간짜리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다 봤어? 민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며 물었다. 응, 재밌었어.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TV를 껐다. 미안, 다음에는 같이 보자. 민수가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다음에도 똑같을 거라는 걸. 목요일 밤에는 내가 참다 못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수야, 매일 이렇게 일만 하면 안 돼. 우리 시간도 필요해. 민수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알아, 근데 지금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조금만 참아줘. 언제까지? 지난주에도 같은 말 했잖아.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주만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민수가 말했지만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말을 들어왔으니까. 금요일 저녁 나는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기로 했다. 민수야, 오늘은 금요일이야. 같이 니아온 가서 맥주 한잔하자. 날씨도 좋은데. 코펜하겐의 5월은 아름다웠다. 해가 늦게 지고 사람들은 운하가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주말을 맞이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7시쯤 나갈까? 나는 기뻐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7시가 되자 민수의 전화가 울렸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다.
민수는 전화를 받으며 미안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네, 부장님. 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는 10분 넘게 이어졌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만 처리하고 갈게.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내가 물었다. 한 30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30분은 절대 30분이 아니라는 걸. 결국 우리는 니아온에 가지 못했다. 민수는 9시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지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주말을 즐기는 소리였다. 우리만 빼고. 토요일 아침 나는 민수에게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일해? 회사에서 야근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덴마크 애들은 너무 느려. 내가 한국에서 하던 속도로 하면 훨씬 빨리 성과 나올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문화가 아니야.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개인 시간 지키는 것도 일의 일부야. 내가 설명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덴마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한국은 훨씬 빠르게 발전하잖아. 경쟁력? 민수야, 여기 사람들은 행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충분히 생산적이야.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행복해? 그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다시 고집을 부렸다. 어쨌든 나는 이 방식이 편해.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익숙하거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러다가 회사에서 문제 생기면 어떡해? 라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있대. 민수는 오히려 당당했다. 정 안 맞으면 한국 회사 다니면 되지. 여기서 무리하게 적응할 필요 없잖아. 그 말이 내 마음을 싸늘하게 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결혼하고 덴마크로 이주한 건 당신이야. 여기서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말한 것도 당신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뭐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어. 당신 부모님이랑 화상통화할 때도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덴마크에 살면서 덴마크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당신이 일만 하니까 나는 매일 혼자야.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주말 보내. 이게 결혼 생활이야?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그런 줄 몰랐어. 몰랐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가 반문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나도 어려워. 여기 문화에 적응하는 게. 일이라도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안정감이 들어서. 그 말에 나는 조금 마음이 풀렸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민수야, 우리 함께 사는 거잖아. 당신만 편한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편해야 해.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대화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민수의 일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건 더 깊은 곳에서 온 것 같았다. 두려움, 불안, 혹은 증명하고 싶은 무언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그날 오후 민수는 또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쳤기 때문이다. 싸우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이해하려는 것도. 나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로 나갔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다. 모두가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자전거를 세우고 호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문화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걸까? 그 일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터졌다. 월요일 오후 나는 도서관에서 신간 정리를 하고 있었다. 북유럽 문학 서가에 새로 들어온 책들을 분류하는 중이었다. 오후 2시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프레데리케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데리케. 저는 라스 닐슨입니다.
민수 씨의 팀장인데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상사가 왜 내게 전화를 하는 거지?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사고라도 난 건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가 떨렸다. 라스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민수 씨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서가 사이로 걸어가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다. 도서관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다. 민수 씨가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IT 부서에서 로그를 확인했는데 저녁 6시 이후 접속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민수는 듣지 않았구나. 회사에서 정말 문제가 된 거구나. 아, 그렇군요. 제가 좀 말해보겠습니다. 프레데리케 씨, 이건 단순히 말씀을 전해달라 수준이 아닙니다. 라스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다. 덴마크 근로시간법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번아웃을 방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거죠. 지속되면 회사 차원에서 경고 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미 경고 단계까지 온 거였다. 최근 3주간의 기록을 보면 민수 씨는 평일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에 거의 매일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주말에도 접속 기록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회사에서 문제 삼을 줄은. 프레데리케 씨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라스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그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목요일 밤 10시에 한국팀과 화상회의를 한 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회사 VPN을 통해서 접속했더군요. 이건 회사 정책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화상회의요? 목요일 밤 10시에?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목요일 밤 나는 일찍 잠들었었다. 민수가 거실에서 뭔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회의를 하고 있었구나. 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이었겠지만 여기서는 밤 10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라스의 목소리에서 답답함이 느껴졌다. 더 문제는 다른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수 씨가 야근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더 일해야 하나 압박감을 느낀대요. 특히 같은 팀의 젊은 직원들이요. 다른 직원들까지요? 네. 우리 팀은 오후 5시면 칼같이 퇴근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계속 늦게까지 일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더 일해야 하나? 내가 게으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민수가 더 성실해 보이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니. 프레데리케 씨, 저는 민수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아니,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로운 겁니다. 본인에게도, 동료들에게도, 회사에게도요. 라스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 씨의 인사 파일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왔고 이전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더군요. 실력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이 덴마크와 맞지 않아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차이입니다. 제가 민수에게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HR 부서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수 씨의 인사 기록에 경고가 남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네. 4일 남았습니다. 그 전에 민수 씨와 제가 직접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1대1 미팅을 잡아뒀어요.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나는 달력을 떠올렸다. 오늘이 월요일이니 목요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제가 무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라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말씀하세요. 집에서 민수 씨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남편을 감싸야 할까?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민수는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게 더 익숙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라스는 이해한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제 생각엔 민수 씨가 한국 업무 문화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다르게 일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프레데리케 씨 도와주시겠어요? 민수 씨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제가 상사로서 말하는 것보다 가족이 말하는 게 더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코펜하겐의 하늘은 맑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민수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레데리케 씨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민수 씨를 해고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함께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민수에게 그리고 이 상황 전체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 이제는 회사 차원의 경고까지 받게 생겼잖아. 도서관 동료 소피아가 다가왔다. 프레데리케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응, 괜찮아. 잠깐 전화 받았는데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도와줄 거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 물론이지. 가봐. 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민수가 이번엔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또 한국에서는 이게 정상이야 라고 말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민수는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라스와의 통화 내용을 정리했다. 냉정하게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수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만 했다. 오후 5시 15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평소처럼 퇴근해왔다. 다녀왔어. 민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직 라스와 면담을 하기 전이니 당연히 모를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민수야,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해.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무슨 일인데? 오늘 라스에게 전화 왔어. 그 순간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나는 바로 말을 꺼냈다. 기다릴 수가 없었다.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했다. 민수는 평소처럼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녁 뭐 먹어? 라고 물었지만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수야, 앉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내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있어? 오늘 라스에게 전화 왔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그의 손이 멈췄다. 라스가? 왜? 왜긴 왜야. 당신 업무 때문이지. 나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근무 시간 외 업무 접속 기록 때문에 전화했어. 경고 조치 들어갈 수도 있대. 민수의 눈이 커졌다.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잠깐, 도대체 왜 상사가 아내한테 전화하는 건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잖아. 왜 당신한테 전화해서 내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민수가 지금 화낼 상황이 아닌데 엉뚱한데 화를 내고 있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도 해. 직원한테 직접 말해서 스트레스 줄까봐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거야. 배려 차원이라고. 배려? 그게 무슨 배려야? 민수가 비웃듯 말했다. 내 문제를 아내한테 일러바치는 게 배려라고? 나를 애 취급하는 거잖아. 민수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라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최근 3주 동안 당신이 거의 매일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에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대. 주말에도 접속했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밤 10시에 한국팀이랑 화상회의한 것도 다 기록에 남았어.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다시 방어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일 열심히 한 게 문제야? 회사 일하는데 왜 간섭하는 거야? 간섭이 아니라 법이야. 덴마크에서는 근무 시간 외 업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다. 라스가 말했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황이 개선 안 되면 HR 부서에 정식으로 보고한대. 그럼 당신 인사기록에 경고가 남는 거야. 경고라니 그게 무슨. 민수가 말을 흐렸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었어.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일했어. 밤 12시까지 일하는 건 당연했고 주말 출근도 했어.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저녁에 몇 시간 일했다고 경고를 준다고? 민수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5시 칼퇴근하고 일 신경 끄라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어떡하고? 한국 팀이랑 협업은 어떻게 하고? 민수야, 그건 시간 관리의 문제야.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다. 근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만 맡아. 안 되면 상사한테 말해서 업무량을 조정하든지. 한국 팀이랑 회의는 점심시간이나 근무 시간 안에 하든지. 방법은 있어. 점심시간에 회의를 하라고? 한국은 그때 밤인데. 말이 돼? 민수가 반박했다. 그럼 아침 일찍 하든지. 한국이 오후일 때 여기는 아침이잖아. 8시에 출근해서 회의하면 되지. 8시 출근? 나는 9시 출근인데. 그럼 상사한테 말해서 조정해달라고 해. 한국 팀이랑 협업해야 하니까 시차 때문에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싶다고. 라스가 이해해 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저녁에 4시간 써서 하면 되는데. 당신 시간이 아니야, 우리 시간이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저녁마다 일하니까 나는 매일 혼자야. 같이 저녁 먹는 것도, TV 보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다 포기했어. 이게 결혼 생활이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미안한 건 알아. 근데 내 방식대로 일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한국에서는 이게 정상이야. 성실하게 하겠다는데 왜 문제 삼는 거냐고.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여긴 덴마크야. 한국이 아니라고. 내 목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다. 여기서는 당신처럼 일하면 성실한 직원이 아니라 문제 직원이라고 불러. 다른 직원들이 당신 때문에 눈치 본다는 거 알아? 뭐? 다른 직원들이? 응. 라스가 말했어. 당신이 계속 야근하니까 같은 팀 사람들이 불안해한대. 자기들도 더 일해야 하나 고민한대. 당신 하나 때문에 팀 전체 분위기가 망가지고 있어. 민수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있잖아, 라스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당신이랑 1대1 면담한대.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 문제 논의한대. 그러니까 내일 모레야. 준비 좀 해.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젠장.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라스가 말했어. 당신 실력은 인정한대. 한국에서도 좋은 평가 받았고. 근데 일하는 방식이 덴마크랑 안 맞는데.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차이라고.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았다. 민수야, 라스는 당신을 해고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계속 함께 일하고 싶어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지금 바꾸면 괜찮을 거야. 어떻게 바꿔? 민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이 덴마크 방식에 적응하는 거지. 뭐가 어려워? 5시 반 되면 노트북 끄고 저녁에는 쉬고 주말에는 일 안 하는 거. 그게 다야. 그게 쉬워 보여.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안 살았어. 한국에서는 일 안 하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잘리고 잘리면 끝이야. 그게 내가 배운 거야. 하지만 여긴 한국이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는 5시 반에 퇴근하는 게 정상이야. 저녁에 쉬는 게 정상이야.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정상이야.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건강한 거야.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정 안 맞으면 한국 회사 다니면 되지. 한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 원격 근무 가능한 데도 있을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을 싸늘하게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놓았다. 한국 회사? 민수야, 우리 결혼하고 덴마크로 이주한 건 당신이야. 여기서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말한 것도 당신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뭐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한국어 배우고 한국 음식 만들고 당신 부모님이랑 소통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당신은 덴마크에 적응하려고 노력은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식으로 살고 싶으면 한국 가서 살아.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그 말이 끝나자 민수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창밖에서는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코펜하겐의 저녁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평화롭지 않았다.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여기 적응하려고 노력 안 했어. 그냥 내 방식대로만 살려고 했지. 나는 그를 바라봤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목요일 면담 전에 라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근무 시간 제대로 지키겠다고 말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같이 해결하자. 우리 둘이. 그날 밤 이후로 이틀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지만 집에서도 말이 없었다. 저녁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침묵만 흘렀다. 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 강하게 말한 것 같아서 후회도 됐다. 하지만 누군가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했다. 수요일 저녁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5월의 코펜하겐은 해가 늦게 지는데 오후 9시가 넘어도 하늘이 밝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데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프레데리케. 작은 목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았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은 닫혀 있었다. 그가 저녁 시간에 노트북을 닫고 있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다. 응.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가 그의 옆에 앉았다. 나 할 얘기가 있어. 민수가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에 집착하는지 말 안 했잖아.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한국에서 내가 다녔던 회사 기억나? 응. IT 스타트업이라고 했지. 거기서 나는 정말 힘들었어. 민수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다. 그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 투자도 많이 받았고 직원들도 계속 늘었어. 근데 그만큼 경쟁도 심했지.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했어. 주말 출근도 당연했고. 한 달에 한 번 쉬면 다행이었지. 그렇게까지? 응. 그게 거기서는 보통이었어. 다들 그렇게 일했으니까.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야근이 아니었어. 경쟁이었어. 같은 팀 동료들이랑도 경쟁해야 했어. 누가 더 빨리 일하는지,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지, 누가 상사 눈에 더 잘 띄는지. 매 순간이 평가였어. 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한 번은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있었어. 몇 달 동안 준비한 건데 상사가 갑자기 다른 동료한테 넘기더라고. 이유도 안 말해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가 주말에도 출근해서 상사랑 얘기 많이 했대. 그래서 더 신뢰를 얻은 거야. 그건 너무하네. 그때 깨달았어. 실력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보이는 게 중요하구나. 항상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구나. 민수는 눈을 떴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일했어. 밤에도 메시지 확인하고 주말에도 코드 짜고 휴가 때도 노트북 가져가서 일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두려웠거든. 민수야. 그렇게 2년을 버텼어. 근데 결국 번아웃이 왔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 회사 가기 싫다는 생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몸이 안 일어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병원 갔더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래. 약 처방받고 휴직하라고 했어. 근데 휴직하면 자리 뺏길까봐 무서워서 못했어. 나는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다. 결국 회사 그만뒀어. 아니, 그만둔 게 아니라 도망친 거지.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 그리고 덴마크 여행 왔다가 너를 만났고, 나를 만났을 때가, 응.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어. 너는 그걸 몰랐겠지만.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랑 있을 때는 행복했어. 코펜하겐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여유로웠고 너는 따뜻했어.
이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덴마크로 온 거구나. 응. 여기서는 다를 거라고 믿었어. 한국처럼 미친 듯이 일하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는 쉴 수 있고 주말에는 가족이랑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막상 덴마크 회사에 들어가니까 예전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더라고. 무슨 두려움? 뒤처질까봐. 동료들보다 못해 보일까봐.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될까봐.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덴마크 동료들은 다 5시 반에 칼퇴근하잖아.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일찍 가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한국에서 온 외국인인데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아, 이제야 이해가 갔다. 민수의 야근은 성실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온 거였다. 한국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덴마크에서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저녁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한국 팀이랑 밤에 회의하고 그랬던 거야. 내가 더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수야, 그건. 나는 그를 꽉 안았다. 민수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36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네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말 안 했으니까. 부끄러워서. 부끄러울 게 뭐야.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민수의 등을 쓰다듬었다. 민수야,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덴마크에서는 네가 늦게 일한다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히려 걱정해. 번아웃 올까봐, 건강 나빠질까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스가 너한테 전화한 것도 그 때문이야. 너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야. 알아. 이제 알겠어.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일 라스랑 면담할 때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왜 그렇게 일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근무 시간 제대로 지키겠다고. 잘 생각했어.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있잖아, 네가 5시 반에 퇴근한다고 게으른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야. 네가 근무 시간 안에 일을 잘 끝내면 그게 능력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해. 야근은 능력이 아니라 시간 관리 실패야. 민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다음날 목요일 민수는 라스와 면담을 했다. 저녁에 돌아온 민수는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다. 어떻게 됐어? 내가 물었다. 생각보다 좋았어. 라스가 다 이해해주더라.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했어. 그랬더니 라스가 말하더라고.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근무 시간 안에 일 잘하면 충분하다고. 다행이다. 그리고 한국 팀이랑 회의 문제는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어. 앞으로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한국 오후 시간에 회의하기로. 좋은 방법이네. 라스가 유연하게 대응해주겠대. 8시 출근해서 4시 반 퇴근하는 식으로. 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경고는 안 들어갔어. 라스가 말하길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앞으로 또 이러면 진짜 경고 들어간대. 다시는 그러지 마. 안 그럴게. 약속해. 그날 저녁부터 민수는 정말로 변했다. 5시 반이 되면 노트북을 닫았다. 저녁에는 나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TV를 봤다.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함께 호숫가를 산책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니아온 운하가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물에 반사되고 관광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행복해? 내가 물었다. 응.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민수가 대답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거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냥 편안해. 그래야 정상이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덴마크가 너한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준 거야. 너도.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나를 구해줬어.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또 번아웃 왔을 거야. 우리는 운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걷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덴마크는 민수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었다. 일과 삶의 균형, 진짜 행복, 그리고 쉬는 법을. 우리 부부는 드디어 같은 속도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함께였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건 때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해외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